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김정은 서울 답방 비핵화 없는 이벤트 안 된다 라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남북관계 발전 과유불급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비핵화하려면 바라는 바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고요. 한국경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비핵화 때까지 북제재 유지 이제 딴소리 더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세기를 박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김정은 연내 답방 연연 말고 완전한 비핵화 끌어내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촉구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김정은 답방을 무조건 환영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북 지원 등 잘못된 신호에 북핵 폐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5가지 이유 중에서 주요한 하나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북핵 폐기 후에 대북 제재를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교류 협력도 제한받을 수 없겠죠. 아마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1월 내지 2월에 열리는 것으로 트럼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될지 안 될지 그때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남북 교류 협력, 대북 제재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하지 말라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선언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북미 간의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이건 패키지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방이 어느 한쪽이 먼저 취하는 조치를 보고 그 다음 뭐 조치를 취하겠다, 행동하겠다. 이건 동등한 협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폐기하면 대북 제재하겠다. 이건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국 이 패키지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이행 과정을 놓고 또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 답방이 아니냐. 이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미중 무역 전쟁 휴전에 안심 말고 술출 다변화 속도 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요. 매일경신문은 미중 무역 전쟁 확전 피했지만 긴장 늦출 때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바꿔 수출과 내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 이미 수출 1위 적이 동남아야 아세안 연합이죠. 동남아 지역으로 미국에서 중국에서 아세안 연합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다변화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 경제 구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시장과 균형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바꿔야죠. 뭐 이걸 그렇게 말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수단, 방법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벌을 해체시키고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뭐 원하청 간의 관계, 어떤 균형적 어떤 발전 필요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 저소득층의 소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와 양극화, 소득격차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지제도, 분배제도, 그리고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아마 이 내수시장의 뭐 수출과 내수시장 균형 이렇게 말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 규제를 뭐 해지한다든가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혁한다든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수단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시민단체와 관련된 이제 사설인데요.
동아일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인터뷰, 노조 시민단체 밀을 끝났다. 문재인 정부가 노조 시민단체 밀을 관계는 끝났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말 아닌 정책으로 보여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노조나 시민단체가 정부와 밀을 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죠. 이거는 뭐, 균형과 견제 이런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당연히 자본의 편이죠. 자,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 권력기를 이용해서 자본의 이윤 극대화라든가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 하부 행정기구로 지금 전락해 있잖아요. 세계화된 자본 하부의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노조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밀을 관계를 갖는다 한다면 그 노조는 의용노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 권력과 노동조합은 항상 대립과 긴장, 뭐 최소한 균형 관계 이런 것이죠. 밀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시민단체가 그렇다면 밀을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국가의 정부의 이중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민단체를 끌고 가는 핵심 세력들의 그 정치 진출하기 위한 출세주의자들의 장일 뿐이죠. 뭐 그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이제 12월 2일 이제 시한인데 내년 예산 결정하는 이 시한을 또 넘겼다라는 거죠. 한국경신문은 또 예산 시한 어긴 국회 책임 물어야 할 집단 배임 아닌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예산 관련 위원회를 상설위원회 체제로 운영해서 충분한 심의 있게 하는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옳은 주장입니다. 매일신문은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위헌이 국회 전통인가 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국회법을 위반했다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어야죠. 사퇴하라고 사실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네들 만든 걸 위배하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책임을 물어야죠. 예산 심의는 보통 120일로 돼 있지만 뭐 국정감사 이런 걸 이러저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한 달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 뭐 한 2주 만에 졸속으로 이걸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처럼 예산 심의 기간을 4개월이 아니라 뭐 7, 8개월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법을 바꿔야죠.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막판에 이런 심의가 또 늦어진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을 빼내기 위한 그런 공방인데 이걸 막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폐지하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G20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G20의 WTO 개혁 합의 우리 국익 관철할 보관이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지적재산권 침해도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에 불과한 이 경제 강대국들만이 이걸 G10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죠. 본래 G7이었고 G8라 하면 이제 러시아가 가끔 참관하면서 G8이라고도 하고 러시아가 참관하지 않을 때는 G7 국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가 발생하니까 G7 국가들만으로 이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10 국가로 이제 확대를 한 개념인데 이건 뭐 전지구적 수탈 체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 상부 구조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 강대국들이 그런 자기 나라 손해 보지 않고 나머지 이 180개 나라, 200여 개 나라를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G20이 뭘 계획한다 말이 안 되죠. G20을 사실 해체해야 될 조직입니다. 근데 이 G20이 WTO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강대국 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G20 내에서 또
공방이 벌어지겠죠. G7 또 나가서 G2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세계 경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무역 전쟁 이러면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지금 대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G20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나라가 참여하니까 그냥 대통령이 뭐 참가하는 것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기강회의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기강회의 도넘은 청와대 대통령이 칼을 갈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순방 중 믿어달라 긴급호소 잇따른 비위에 분노한 민심 의식한 듯 그리고 민정수석 거치 등 고강도 개편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문화일보는 청와대 조금 민정수석 놔두고 공직 기강 말할 자격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 수석을 맹공격하는 것은 지지를 하라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청와대 기강 문제는 뭐 그 자체로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 법적 책임 물을 사람 묻고 또 뭐 조국 수석이 책임지든 정치로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또 정치 세력 보수 정치 내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이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비행기 급유 위한 체코 방문이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에서 G20 정상회 참석차 아리엔테로 가는 길에 체코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도 아닌데 왜 들렸느냐 의문을 제시하죠.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방문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국민에 대한 도리고 의무죠. 그래서 그것이 불분명하게 왜 체코를 방문했느냐? 체코 대통령 유럽 가고 없는데 체코 수상 그 총리를 만나려고 G20 그도 목적이 이번 순방의 해외 순방의 목적이 G20이 목적인데 왜 체코를 들렸다 하느냐? 처음에는 뭐 원전 수출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민노총 불패 사례 또 하나 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정규직 138명을 자볼드 자회사 정규직으로 일단 채용하고 향후 노사합의체를 만들어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문제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민노총 불패 사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문화일보는 민노총은 자볼드 정규직 차지 청년은 이틀짜리 인턴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자볼드 자회사 정규직화 합의된 부분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공무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약속했고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인천공을 찾아가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볼드는 이제 노동부 산하 기관입니다. 근데 자볼드에서 강사 역할을 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자회사로 정규직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청와대와 단식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투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 결과 일단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가고 2년 후에 다시 논의한다. 그 직접 정규직화와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합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불패시나 정말 그 무협지 제목처럼 뽑았네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뭐 문화일보는 자볼드 정규직을 차지했다. 정규직이 따로 있습니다. 자볼드는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번에 파업하고 단식했던 조합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이기 때문에 자볼드와 직접 고용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근데 뭐 정규직을 차지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50명의 정규직이 다 밀려났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뻔히 알면서도 이게 민노총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좀 치졸한 사설 제목을 뽑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게 뭐 지금 자볼드 자회사
정규직 고용까지 자회사 고용까지 민주노총을 끌어들여가지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 노조 20만 넘는 그 산별 조직이 있죠. 거기에 또 경기 지역의 지부 또 그 산하 자볼들하고 하는 이제 지회 이렇게 뭐 좀 층층이 그 노조 민주노총의 수천 개 사업장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서 뭐 협상하고 교섭한 것까지도 뭐 민노총이 뭐 불패, 민노총이 차지 이렇게 표현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는 민주노총은 이제 물어뜯는 하이나들이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민주노총을 물어뜯고 있노요. 정말 이 자벌도 조합원들이 보면 얼마나 이런 언론들이 치졸하겠습니까? 뭐 민주노총이 뭐 그 사람들 뭐 진두지휘한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이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파봐라 투쟁하라 이 자회사 정규직은 안 되는 끝까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 이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지켜라, 그런 주장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파업하고 단식한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민노총 불패, 민노총 차지 이렇게 민노총을 끌어들이는지 아마 유성기업에서 있었던 폭력 건을 아마 이런 곳에도 연결시켜서 그 연장선에서 민주노총을 지금 짓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미 중장년 실업률 역전 정책 방향 틀라는 경고에서 한국은 지금 실업률 중장년 실업률 2.9%인데 미국은 2.7%다. 우리가 0.2%포인트가 높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시기에 따라도 변동하고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미국보다 0.2%포인트 실업률이 높다고 정책 방향을 바꿔라. 이게 뭐 좀 설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실업률이 만약에 우리가 미국보다 실업률이 0.2%포인트 낮아지면 그럼 다시 원래 정책대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0.2%포인트 실업률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책 방향을 뭐 바꾸라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터무니없는 일이고요. 근데 결국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 수단의 문제인데 자본은 실업률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 그럼 최저임금 깎으라는 얘기죠.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고. 규제를 완화하라, 세금을 인하하라, 뭐 노동법을 개혁하라 이런 걸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뭐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결과한 것이잖아요. 소위 말해 신자유 정책을 결과가 오늘날 경제 성장률의 둔화, 높은 실업률 이 결과가 나타난 건데 그 방법으로 계속 하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OECD 평균 노동 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를 나누고 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 뭐 이런 거 다 막히고 있으니까 수출과 내수 균형을 가져가려면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야 하고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고 그래서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것이 뭐 경제 이론의 무슨 어떤 이론적인 깊이 있는 이론 갖고 논쟁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골목 동네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노동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 방법 말고 지금 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서 실업률을 줄일 수 있고 경제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